충북 지역의 5대 범죄율 그리고 음주 사고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경찰에서 특별 치안 활동을 했다. 제가 보도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굉장히 범죄율이 줄었다고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먼저 이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특별 치안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 활동 기간 중에 발생한 5대 범죄가 17건으로 집계돼서 17건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556건에 비하면 97%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일단 12월, 전년도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특별 치안 활동을 벌였는데 이 기간 5대 범죄. 5대 범죄라고 그러면은 자살, 살인, 강도, 자살이나 살인, 성범죄, 강도, 절도, 폭행. 폭행. 이게 5대 범죄입니까? 17건이 나타났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97%가 감소를 했다. 어마어마하군요. 그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됐던 시점이 있었어요. 뭐 정확하게 지금 날짜가 기억나진 않지만은 어쨌든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5인 이상 집합 금지까지 포함을 하면 11월, 12월 달에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맞습니다. 이 기간의 범죄율도 전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실행했던 11월, 12월을 그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기간에 64%가 감소한 수치가 발생했는데요. 64%가 감소했대. 굉장히 많이 감소했네요. 아까 설명드린 특별 치안 활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11월, 12월만 보더라도 64%면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사회가 그만큼 많이 정돈되고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서 뒷부분에 좀 더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아까 5대 범죄 말씀해 주셨는데 범죄 항목별로는 어떤지도 좀 봐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5대 범죄가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이게 폭력. 5대 범죄라고 설명드렸는데요. 항목별로는 살인이 10건에서 2건으로 감소했고요. 강도는 10건에서 0건. 아예 없었네요. 강도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도 76건에서 10건. 절도도 905건에서 264건. 폭행도 1258건에서 530건으로 굉장히 많은 수치가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 데이터 숫자로만 봤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안전 도시로 탈바꿈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엄청나네요. 이게 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수치적으로 보니까 폭행하고 절도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감소 폭이.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야외 활동을 잘 하지 않고 뭐 음식점도 9시 이후에는 이 영업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가 없고 그러한 원인으로 해서 이런 폭력이나 절도건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5대 범죄를 설명하실 때 살인, 강도, 뭐 폭력, 절도, 성폭행 결국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 맺음이나 만남이 있어야 가능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움직임이 덜 하다 보니 만날 일이 적고 갈등의 요소가 적어져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니까 만남 횟수도 적어지고 뭐 회사에서는 회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또 많이들 얘기하시고 당연히 음주운전 하는 상황도 굉장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지역에는 음주운전도 굉장히 많이 적발됐거든요. 이 부분도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군요.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지난해에 비해서 25%가 감소했는데요. 25%요? 굉장히 줄었네요. 아무래도 회식 자리도 줄어들었을 테고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9시 이후에는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여파로 음주운전도 좀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실무에서 형사사건을 접해보면 이 형사사건 중에 술과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사사건 중에? 특히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술에 취해서 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마음껏 이 밖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범죄율도 좀 줄지 않았나 예,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해 보면. 그렇군요. 아니,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음주운전 단속 건수 한 25% 줄이려면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인지 제가 조금 혼동스럽기도 한데 나중에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 안 줄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안을 내놓는 건 아닌가 이런 농담 섞인 걱정도 좀 들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범죄 감소. 앞서서 여러 차례 제가 좀 언급을 드렸지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린 것 같이 이 사회자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좀 지금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범죄가 좀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년 같았으면 연말 연시에 각종 모임이나 회식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많았겠죠. 근데 정부에서는 이런 모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리면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여파는 굉장히 크겠지만 이 범죄율 하나만 놓고 보면 이 범죄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떨어진 게 아닌가. 굉장히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좀 이렇게 좀 극복이 되고 종식이 돼서 예전의 소소한 일상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범죄율은 다시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이것만큼은 다시 모든 게 다 제자리에 돌아오더라도 이것만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알겠습니다. 범죄율이 오르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그러나 우리 현실적인 강력한 이런 대책들이 경찰 쪽에서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배바로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1월 13일 수요일 전해드린 뉴스박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